최근에 상담한 케이스, 공부를 막 푸시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선생님 죽고 싶어요 하고. 근데 두 부모의 특징이 두 분 다 공부에 대한 후회가 있으신 분이에요.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다시 젊어진다 이렇게 문장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두 분 부모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된다. 두 분 다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나 나처럼 공부에 대해서 힘들어할까 하니까 엄청난 푸시를 하셔요. 내가 했던 실수를 안 하게 하시려고 반대로 공부를 시키는 건데, 그거 아이가 거의 다 소화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매일 성장하고 있는 엄마 초등 나침반의 희나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굉장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또 말을 듣지 않아서 또 혼을 내거나 화를 내게 되면 잠든 밤에 아이들 보면서 되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우리 부모들의 정서,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오늘의 패널분을 소개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우리 원장님 인사 한 말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 나침반 구독자 여러분, 임상심리 전문가 박윤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심리상담, 심리평가, 심리검사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는데, 아마 제가 부모 자녀 양육 코칭, 학습 코칭 이런 것들도 좀 메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좀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네요. 아, 네. 영재발굴단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그램이죠. 네. 거기서 4년간이나 함께 하셨는데, 원래 임상심리 전문가는 임할임 병상상에서 병원에 있는 심리학자예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심리치료하고 검사하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좀 운이 좋게 연이 닿아서 영재발굴단을 시작하게 됐고, 5월에 활동을 했고 영재들하고 실험도 하고, 그게 지금 부모 양육 코칭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우울하고 힘든 아이들 코칭도 하지만 영재나 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울까, 이쪽 부모님들도 많이 오고 계시긴 합니다. 네. 저희한테 특별한 그쵸, 이력이죠. 맞아요. 그야말로 정말 하시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영재는 다 만나보셨을 텐데, 네. 영재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궁금하네요. 네, 사실 여러분들도 모호하게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다 이러면 영재다, 전 천재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 학자들이 조금 나뉘긴 하지만, 가장 우리가 공신력 있게 보는 기준이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렌즐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재성의 쇠고리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을 포함해서 창의성,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 요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세 고리로 보고, 요 세 가지에서 상위 15% 안에 이게 들고, 그 중에서 한 영역은 상위 2% 안에 들어야 영재다. 그것이 저희 영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설득력 있게 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좋다고 영재인 건 아닙니다. 네.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영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영재가 성공과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영재들은 다 성공을 하나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대학 박사과정 중에 연구를 할 때 왜 우리나라의 영재가 이만큼이나 많은데, 저희 올림피아드 나가면 한국 애들 많이 휩쓸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노벨상이나 이런 걸 못 받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문제점은 팔로우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압박감을 많이 줘요. 그래서 지능이 높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성취적 영재랑 창의 생산 영재가 있어요. 근데 성취적 영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머리가 똑똑해서 지적인 것만 몰두해서 하는 거고, 창의 생산 영재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과제 집착력이라던가 창의성 쪽이 뛰어난 재밌는 사례가 있거든요. 요즘 인공심장을 갈아 끼는 분들도 많고, 그게 이제 기술화가 돼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심장을 갈아 껴서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인공심장을 발명한 로버트 자빅 박사. 이분은
고교 성적이라던가 그 미국 수능 시험 음. 사트는 그렇게 성적이 높지 않았어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대학은 못 가고 이탈리아에 있는 의대를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발명을 해낸 거죠. 이처럼 이런 성취적 영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창의 생산 영재 쪽에 집중을 하면 성공으로 가는 어떤 문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거죠. 네. 보통 오해하고 계신 게 지능으로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 네. 세상을 바꾸는 그쵸. 그런 인재는 네. 창의 생산성.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높은 지능이 어떤 성공의 기준점이 아니라면 성공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쇠고리 이론에서 지능, 창의성, 과제 집착력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과제 집착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릿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끈기입니다. 지능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릿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죠. 제가 이제 그 영재발굴단 할 때 전국 영재들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릿의 비밀이라고. 그 친구들을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7교 퍼즐을 맞추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절대 맞춰지지 않는 퍼즐. 아, 답이 없네? 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살아와도 이거는 못 맞추는 거. 그러니까 누가 그릿이 있는가를 보는 실험이었는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오늘 좀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은데요? 내가 영재인데 그쵸, 이걸 그쵸. 내가 못한다는 이런 네. 것들. 맞아요. 우는 애들도 있었고 짜증 많이 내는 애도 있었고 막 욕하는 애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아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가 해보겠다. 분명히 내가 이 답을 찾아보겠다. 이게 과제 집착력, 몰입, 그리고 끈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비밀인 거죠. 그러면 끝까지 끈기 있게 하던 그 아이들의 좀 부모님의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이 높았다. 그 다음에 목표를 강요하지 않았다. 자존감이 높을 때 이 자존감 높은 모습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집에 갔는데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죠. 근데 애가 열심히 레고 싸움을 하면서 한 8시간 그걸 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 들어도 너 미쳤냐? 야, 이 땡땡아 이러거든요. 너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레고나 하고 앉았냐? 이러거든요. 이게 다 존중감이 높은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줍니다. 일단 집의 환경이 어떠냐면은 아이가 혼자 몰입하고 빠져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뭐 거실도 좋고요. 뭐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거실에 이런 좀 포근한 환경을 해서 책을 읽던 하나에 몰입하는 어떤 예를 들면 스탠드를 좀 켜준다던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뭔가를 작업할 수 있게 절대 노터치 하면서 그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 다른 분들 얘기 잘 안 흔들려요. 누가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애는 이렇게 잘 키웠다 그러면은 너 잘 키웠구나 축하해 이렇게 하지 어떻게 우리 애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쫙 깔려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믿다 보니까 본인이 아이도 믿어요. 근데 최근에 상담한 케이스 공부를 막 푸시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선생님 죽고 싶어요 하고 근데 두 부모의 특징이 두 분 다 공부에 대한 후회가 있으신 분이에요.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은 뭐 내가 다시 젊어진다 이렇게 문장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두 분 부모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된다. 두 분 다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나 나처럼 공부에 대해서 힘들어할까 하니까 엄청난 푸시를 하셔요. 내가 했던 실수를 안 하게 하시려고 반대로 공부를 시키는 건데 그거 아이가 거의 다 소화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네, 자존감이 높고 아이를 잘 키우신 부모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이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가정 내 규칙이 적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없어요. 네가 한번 생각해볼까? 그걸 해야 될지? 규칙은 적대 자유를 많이 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데 강제적으로 막 규칙을 많이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가 약간 내가 놀아도 되나? 잠깐만 우리 엄마 아빠 좋은 분들인데 내가 지금 할 게 뭐더라? 스스로 이게 올라와요.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어머님들. 목표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딱 보니까 의대 갈래예요. 가만히 냅두면 의대를 가요. 근데 가만히 두셔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목표 너 의대 가야 돼. 엄마 왜 의대 가야 돼? 돈 잘 벌어. 이렇게 되면은 목표가 계속 내려오면 얘가 의대를 가고 싶다가도 이제 우리는 심리적으로 슬럼프를 맞이하잖아요. 슬럼프를 극복을 못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초등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초등, 중등, 고등 정말 마지막에 내 목표까지 이렇게 달성을 위해서 하는 많은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보셨을 텐데 결국 잘하는 아이들은 초등 때 공부가 아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에게 오시는 분에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초등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건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하버드 가서도 못 따라가는 게 체력이랍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 부모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키는 예체능, 악기라던가 운동 있죠? 계속 시키세요. 특히나 운동. 자, 취미와 운동이 필요한 건데 취미에 제가 지금 음악을 넣는 거고 체력을 이제 높이고자 운동을 말씀드릴 건데 성공적인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어릴 때부터 잘하는 운동 하나가 무조건 있고요. 어릴 때부터 잘하는 악기나 뭐 미술 무조건 있어요. 저희가 유학생들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현타가 왔다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제가 유학을 갔는데 아이들이요 농구를 해도 10년을 했고요 축구를 해도 10몇 년을 했고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해도 10몇 년을 했어요. 저 2, 3년 한 거 잽도 안 돼요. 근데 그걸 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지죠. 내가 이제 농구하는데 잘 못하면 하기 싫어요. 어머님들도 아실 테지만 잘해야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몰입이 되고 뭔가 즐기게 되는데 제가 아까 슬럼프 말씀드렸는데 슬럼프는 우리 다 오잖아요. 네. 슬럼프, 번아웃 이걸 이겨내는 어떤 자아 심리의 힘이 필요한데 그거는 취미 생활에서 무조건 옵니다. 전교 1등이면 상당히 잘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맨날 똑같이 새벽같이 하니까. 근데 이 친구의 취미가 뭐였냐면은 피아노거든요. 는 모의고사 쳤는데 잘 못 쳤다. 그러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막 미친 듯이 1시간 동안 친대요. 그러면 땀이 뻘뻘 나고 무아지경, 뭔가 자아가 뭔가 쉬는 느낌을 느낀대요. 그래서 충분히 재충전을 하고 나면 엄마 나 독서실 갔다 올게 이런데 그게 가장 제가 원하는 겁니다. 사춘기 넘기는 거, 슬럼프 넘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운동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악기 하나 뭐 미술이나 이런 거 절대 그만두지 마셔라. 그럼 어머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선생님 그만두지 않게 하고 싶은데 애가 하다가 지친대요. 자, 지칠 수 있어요. 거기서도 슬럼프가 와요. 그러면 철수야 괜찮아 힘들지? 그럼 한 달 정도만 쉬었다 하자. 엄마가 끈기가 있어야 돼. 기다려주는 끈기. 엄마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표, 그러니까 수학의 목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아이가 알아서 도달할 거고 이런 스포츠 또는 어떤 예체능에서의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악기 딱 보면 할 수 있는 정도. 뭐 운동 같은 경우도 내가 중간보단 잘한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떤 자신감이 있을 정도. 음악 잘하고 운동 잘하죠. 인기가 좋아요. 그럼 애가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 높아지는 애들이 공부를 못할 리가 없어요. 자존심 상해요. 쟤보다 내가 공부 못하는 게. 어머님들이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